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특별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고 증인 출석을 하라는 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무장관이 4페이지 요약본에서 숨긴 게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백악관 내부 고발자가 밝힌 신원조의 부정과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조항 삽입안에 대해서도 소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헬스케어안은 선거 이전에는 손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헬스케어안을 보강하거나 잘 다룰 것으로 믿는 유권자는 과반수 훨씬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사무총장과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버지가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공개적으로 세 번째가 되니 여러 말들이 오갑니다.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별장에 악성 바이러스를 지니고 무단 침입했던 중국계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 여성이 평소 대통령 가족과 알고 지낸 마사지 팔러 사업주였던 중국 여성과 연관이 있는지를 수사 중입니다. 오늘도 여러 한국 관련 뉴스가 미국에서 전해집니다. K-팝 스캔들, 자유조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누른 한국의 5G 기술에 대한 보도입니다. 미국의 3월 2일짜리 창출이 지난 18개월 사이에 최저입니다. 대통령은 연준 의장에게 여전히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클리시의 한 케미컬 엔지니어가 동료의 음식과 물에 18개월 동안 독극물을 넣었습니다. 동료는 아팠고 용의자는 살인 시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하노이 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그날만큼의 강도는 아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한 날일 겁니다. 얼마 전에 지금부터 한 1시간쯤 전인가요? 하원의 법사위원회가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를 했고요. 그 보고서가 지금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정도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연방 법무장관이 요약을 해서 발표를 했죠. 특별검사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많은 러시아인들이 기소됐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 그런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법무장관의 요약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는다는 등 이런 것들이 사법방해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결론 내리지 않았는데 연방 법무장관이 그런 그 사법방해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두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연방 법무장관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일 안에 4월 중순경에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국가안보라든가 개인의 사생활 보호 그리고 현재 또 수사 중인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릴 것 다 가리고 검은 칠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채 보고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대신 그 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보고서를 대통령 백악관에 먼저 보여주진 않겠다. 그러면 또 대통령이 요구하는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권한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금 하원은 4월 2일 어제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한이 지났고 오늘 이제 이 하원 법사위원회에 공화당도 있지만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법사위원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투표를 했더니 이 모든 것을 전부 가리지 말고 가릴 것 없이 공개하고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딸려있는 다른 자료까지 전체적으로 통틀어 공개를 해라 하는 것이 찬성 24, 반대 17로 통과가 됐습니다. 다수당인 하원이 이 법사위원회에서도 의장을 맡고 있죠. 그래서 뉴욕이 지역구인 그 제럴드 네들러 그 법사위원장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주겠다는 해서 보나마나한 보고서를 보게 하겠다는 연방 법무장관의 마음을 바꿔라 하는 그런 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증인들도 러시아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여러 명을 소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었던 그러나 이제 물러났고 지금 팍스에서 일하고 있죠. 호프 힉스라는 젊은 여성 공보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티브 무누스티는 재무장관이고요. 제가 벌써 세 번째 섹션에 할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백악관의 법률 자문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이제 그 증인으로 그 소환해서 듣겠다는 겁니다. 뭐 스티븐 그 배넌 같은 그 수석 전략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서도 여러 가지가 지금 하원에서 요구한 것이 거부될 경우에는 법무장관도 소환을 하겠다. 만약에 법무장관이 소환에 거부하면은요,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사위원회가 의회를 모독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로 보고서까지 다 나왔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하원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사람 가운데 뭐 던 매건이라든가 이제 법률 자문이었었던 사람이요. 라인스 프리버스 같은 사람, 비서실장이었었던 사람, 존 켈리 이전에 이런 사람들은 뭐 본인들이 뭐 사임하고 해고되고 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창피하기도 하니까 뭐 크게 백악관을 비난한다던가 이런 일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뭐 아주 그 가뿐한 마음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환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특별검사의 보고서 이외에도 역시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백악관에서 적어도 25명 존 볼튼도 포함되고 대통령 사위와 대통령 딸이 다 포함되는데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서실장인 존 켈리를 시켜서 저것 좀 어떻게 해봐라 했는데 say no 했고 그러자 결국은 대통령이 손을 써서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 모든 중요한 국가 기밀을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신원조회라는 것이 백악관 이전의 등급과 백악관 이후의 등급이 있고 그리고 다른 각기 여러 부처에서도 신원조회를 통과하는 것도 낮은 직급이 있고 중간 높은 직급이 있는데 백악관은 하찮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백악관에서 볼 때는 다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이 뭐 심지어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의 사위나 딸 같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얘기하다가 알고 있는 정보를 흘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외국의 그 정보 전쟁의 시대잖아요. 꼭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어떤 형태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원을 심어놓죠. 국가 차원에서. 그게 뭐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국가 기밀 같은 것이 새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악관의 사람들의 신원조회를 할 때는 더 철저히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무슨 사업관, 돈의 그 거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25명이나 이렇게 부정하게 대통령이 처리를 했다는 것을 백악관에서 그 일을 관리하는 18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일했었던 여성이 그 의회에서 증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제 백악관에 다시 출근을 하긴 했는데 슈퍼바이저가 굉장히 본인을 힘들게 하더라 하는 것을 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면서 국가 안보는 공화당의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 직업에 충실했을 뿐이다 하고 그 내부 고발자가 여성이에요.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사람들을 소환해서 물어보겠다는 것이고 신원조회 부분이요. 세 번째는 인구조사에 당신 시민권자입니까? 이걸 묻는 것에 대해서 법무장관과
또 법무부 부장관과 또 제일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상무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상무장관까지 또 역시 의회에 소환해서 물어보겠다 하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레드 쿠슈너가 어제였었죠.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해서 신원조회 하면은 제일 먼저 자레드 쿠슈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팍스는 백악관의 확성기잖아요. 해서 그 인터뷰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뒤에서 숨어 있고 일하고 하는 자레드 쿠슈너가 팍스에 나와서 지금까지 내가 백악관에 들어간 뒤에 수없이 많은 지적들과 비난들이 있었지만 전부 사실과 다르다. 요즘은 뭔가 좀 본인이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그럴 때는 페이크라고 그냥 해버리면 돼요. 일단 이 자레드 쿠슈너도 페이크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본인에 관한 모든 것이 페이크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그 일을 신원조회를 다루는 18년 동안이나 그 일을 해왔던 여성은 의회에 증언한다는 것은 이거 거짓말이면 나 감옥에 가겠습니다 하는 거 다 감안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여성은 자레드 쿠슈너나 이방카 다 제대로 그 관련자들이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권한으로 결국은 그렇게 됐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공화당을 중간선거에서 지게까지 한 헬스케어 안을 왜 대통령이 갑자기 없애버리겠다고 하는가? 공화당들도 다 싫어하는데 미치 메코넬까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나 하겠다. 2020년까지는 이거 안 하겠다. 공화당이 아주 그 아름다운 헬스케어 안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굉장히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건 자살골입니다. 정말로 그런 것을 발표한 날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민주당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을 대통령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주네. 뭐 이렇게 얘기들을 사람들이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런지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에서 공동 여론조사를 한 결과 등록된 유권자의 59% 과반수가 훨씬 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그 헬스케어 시스템을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병 있는 사람들도 쉽게 돈 조금 내면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내가 바꾸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지 않는답니다. 아주 조금 믿거나 전혀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59% 됐고요. 그 밖에 뭐 많은 수치가 있는데 뭐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나 대통령보다는 헬스케어는 민주당이 조금 더 진정성이 있고 잘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이 헬스케어가 2020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간선거 때처럼 큰 가장 빅한 이슈가 될 겁니다. 1945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고 어제도 많은 그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죽어도 하겠다고 하더니 왜 이걸 철회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나 혼자 생각한 거다. 공화당 다른 사람들 미치 메코넬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 그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내가 그냥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작은 일이긴 하지만요. 어제 이제 백악관에서 나토 사무총장이 와서 대통령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 항상 공동 기자회견을 하죠.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회견 하던 도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 번 느꼈는데 이 부분이요. 이 뭐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물어보기도 했고 기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대통령이 뭐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원래부터 아무런 나는 죄가 없는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민주당이 꾸민 거다. 그것의 기원, 그 원래 생겨난 오리진을 봐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세 번이나 거듭 오리진이 아니라 오렌지 먹는 오렌지 있죠. 오렌지라고 얘기할 때부터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 And 아침까지 take a look at the oranges of the investigation, 계속 the 오렌지라고 beginnings 하죠. of that investigation. You look at the origin of the investigation. 한 번은 where it 오리진이라고도 started. 하네요. 그런데 아무튼 뭐 한두 문장에서 3번이나 오렌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보통 때 우리들도 말할 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방송에서 수없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한 얘기가요. 나토 하면은 분담금 얘기잖아요. 독일은 그렇게 많은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군사비 지출로. 물론 지금 원래 그 예정했었던 2%가 맥시멈이거든요. 맥시멈까지는 못 냈지만 대통령이 그것을 비난을 하면서 왜 독일 같은 돈 많은 나라에서 분담금을 더 내지 더 못 내느냐 하면서 불만을 하다가 금방 또 난 그래도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는 존중해라고 얘기하고 My father is German. 우리 아버지가 German, was German. 왜냐하면 나중에 미국 시민권이 됐으니까 이런 뜻으로 말을 했겠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는 뉴욕의 브롱스에서 태어났거든요. I mean, Germany are not paying their fair share. I have great respect for Angela,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the country. My father is German, right? Was German, and born in a very wonderful place in Germany. So I have a great feeling for Germany. 우리 아버지가 독일의 아주 원더풀한 플레이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독일에 대해서 느낌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할아버지를 혼돈했겠죠.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와서 돈 많이 벌었고 돈 많이 번 그 이후에도 돈 더 번다고 시애틀, 포틀랜드 이런 데 가서 사창가를 만들었고 했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도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됐는데 그게 1800년대였었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뉴욕의 브롱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 번 그랬다면 할아버지랑 아버지랑 혼돈을 했는가 보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번이 3번째거든요. 지난번에 7월 달에도 나토 미팅에서 나는 독일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독일 사람이니까 내 부모님은 전부 유럽 연합 국가 태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가 스코틀랜드잖아요. 엄마는 스코틀랜드, 아버지는 그 독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뒤에도 한 달 뒤에도 역시 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 EU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으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유럽도 존중하고 뭐 나토도 존중하고 독일도 존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통령은 왜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고 너무 그 많은 일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뇌가 어떤 그 한계에 이르면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그 정신 건강이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민주당이라고 걱정되는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도 2명의 여성이 또 추가로 내가 불편했어. 그것이 성희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가깝게 접근했어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 미국 사람들 하나의 그 수영 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스키니 디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키니 디핑 얘기를 들으시면 조 바이든 부통령이 누드로 수영을 했다. 그것도 여성 경호원이 있는 데서 백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지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건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그냥 할아버지와 아버지만 놓고 독일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혼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부모는 다 유럽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짓말 그 숫자가 몇 배 높아졌던데요. 하루에 하는 거짓말 그 숫자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스트레스풀하고 하면은 미국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 국제 정책을 다루는데도 굉장히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잠시 뒤에 우선 한국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여러 분야의 한국 관련 뉴스들이 있는데
이런 그 분위기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서울 특파원인 빅토리아 김 기자가 K-팝, K-포르노 문제, 스캔들은 사우스 코리아의 몰래 카메라 그런 병적인 이것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 해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가수 누구 뭐 어떻게 됐고 해서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몰래 카메라가 뭐 1,600명의 적어도 그런 게스트가 있어서 한 달에 미국 돈으로 $45나 되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연예인들은 그런 목적으로 했고 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제법 긴 내용의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요 며칠 전부터 사실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그 로이터도 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뉴스예요. 5G 요즘 미국에서도 길에 다니다 보면은 전광판이 아니라 뭐죠? 큰 광고판, 그 빌보드에 보면 5G 얘기가 많이 써 있는데 그런데 사우스 코리아가 일본, 중국, 뭐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미국까지 제치고 5G 서비스를 처음으로 그 상업용으로 시작하는 그런 그 국가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 금요일에 서비스하는데 삼성의 5G가 가능한 스마트폰 갤럭시 S10이 된다는 거죠. 5G 하면은 뭐가 좋고 빠르고 뭐 이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 5G 기술이 한국이 모든 나라를 다 제치고 제일 먼저 됐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한국에 가시면 경험하시는 거고요. 또 어떤 뭐 자동차라든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로이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좀 2018년부터가 아니라 6년째 2018년을 기준으로 계속 좀 슬로우하고 있는 그것을 5G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 뭐 SK텔레콤의 이런 개발과 함께 삼성에 장착하는 것과 함께해서요. 기본적으로는 그 게임 업계는 굉장히 그 중요하겠죠. 속도가 빠르잖아요. 전에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똑같은 게임을 삼성 폰과 아이폰 폰으로 하면은 속도가 아이폰 폰이 훨씬 빨랐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오래 전이에요.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아이폰에서 장착하지 못하고 삼성에서 먼저 5G를 장착을 하게 되니까 그 시간이 절약되는 거죠. 4G보다 한 20배 정도 빠르다고 하잖아요. 20배 정도 빠르면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 휴대폰으로 모든 뉴스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여기도 이제 뭔가 도움이 될 테고 가상현실 결국은 나이는 많이 드시고 북한에 계셨던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을 것 같고 고향 그 뒷마을도 가보지 못할 것 같고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분들께 가상 체험도 많이 하게 하잖아요. 뭐 그런 거에도 연관이 있고 K-팝에도 연관이 있고 등등 해서 뭐 여기까지 개발하는데 SK텔레콤이 돈을 뭐 얼마나 썼겠어요. 수십억 달러 이상을 당연히 썼을 것 같고요. 삼성은 처음에 5G 폰을 우리 한다 하고 2월 달에 발표를 해서 거의 $2,000예요. 지금 S10 5G 되는 스마트폰이요. LG의 또 다른 그 플랜은 5G 스마트폰 이달 말에 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버라이존은 그에 비해서 4월 11일, 그러니까 한국이 빨리 했네요. 오늘 4월 3일, 4일? 내일 하게 되나요? 일주일 한국이 빨리 했습니다. 이제 2등은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때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여전히 뭐 핵 개발을 한다, 멈추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엔의 세계 식량 그 기구 그 프로그램의 디렉터 미국 사람입니다. 북한에 식량 원조는 해야지 된다. 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를 지냈고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할 때 많이 도왔었던 사람입니다. 데이빗 그 비즐리라고 지금 유엔 식량 기구의 이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하다 하면서 지금 올해 북한이 식량이 140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뭐 밀가루, 쌀, 감자, 콩 다 합쳐서
1100만 명이 북한이 뭐 휴대폰도 많다, 장마당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지만 그런데도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평양 주변이 많이 그럴 테고 뭐 2000만 명, 2002만 명 정도, 2400만 명 뭐 이 정도 되는 인구에서 1100만 명이니까 한 4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사람들은 영양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 어린이 먼저 먹게 한다고 하는데도 역시 만성 영양실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그 북한에 많이 보내고 있고요. 뭐 밀 같은 경우는 그 단위가 뭐 메트릭 톤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 5만 메트릭 톤의 밀을 보냈고 중국도 보냈고 그러니까 세계 식량기구의 이 디렉터가 얘기하기를 서방 국가도 보내야 된다. 미국을 포함해서 정치 때문에 어린 그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자유조선에 대해서도 계속 여기저기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보도를 시작해서 그렇고 오늘의 미국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 들으신 그런 정도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NPR 같은 데는 며칠 전에도 보도를 했고 오늘도 또 보도를 했는데 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침입을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고 그 자료를 또 미국의 FBI와 공유를 하고 그런저런 이유로 뭐 들어가서 모든 행위를 카메라에 남겼다던가 등등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미국의 뭐 정보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스페인 쪽에서는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주도했었던 멕시코 국적의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에서 다 교육받고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멕시코 선교사였고요. 에드리안 홍창 씨와 같이 전에 민간그룹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미국에 요즘 인터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에드리안 홍창은 민간그룹의 리더라기보다는 전쟁터에서의 군인과 같다.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인데 상당히 그 대담하고 전투적이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스페인의 뭐 수사팀에서는 아무리 그 리더가 그렇다 하더라도 10명이 뭐 한 8명 있는 그런 대사관에 들어가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게 이제 최대 형량이 28년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저질렀었던 침입 그 범죄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그 제압을 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사전에 또 경제영사 제가 미국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경제영사 이런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개인이나 작은 조직이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스페인의 얘기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이 자유조선이 더 큰 일을 기획하고 있다고 계속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미국의 경제 분위기 조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도 또 오랜만에 들리기도 하네요. 어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정말 중국은 정말 이상해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3월 달에 일자리 창출이 18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 보고서가 금요일에 나오고 이것은 무디스 등등에서 나온 건데 또 3월 달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일자리 숫자가 12만 9천 개. 전문가들이 한 17만 3천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훨씬 못 미쳤고 그래서 일자리 마켓이 약해지고 있다. 이제 이 정도가 좀 거의 단정적으로 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또 회사 사이즈도 이런 땐 봐야지 되는데 중간, 작은, 큰 사이즈 대부분의 그런 회사 규모에서 다 지금 일자리 창출이 슬로우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금요일에 이제 정부가 새로운 보고서 더 나오면 봐야 되겠죠. 2월 달에 2만 개밖에 안 됐어요. 그때 뭐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주식 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볼까요? 오늘 지금 나스닥 오늘은 다 그린이에요. 79, S&P 15포인트 플러스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도 요즘 뭐 특별히 중국과 뭐 무역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큰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는데 다우가 83.21포인트 플러스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주식시장 신경 쓰면서 이자율 때문에 제로미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싫어했고 스티브 무누친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면요. 재무장관이 제로미 파웰을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해라 하고 추천을 했는데 계속 그 뒤에 최근에 이제 일단 멈춤이지만 이자율을 올리니까 대통령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오잖아 하고 스티브 무누친도 비난하고 또 지난주에도 제로미 파웰을 만났는데 3번 어떤 미팅에서 제로미 파웰을 지난주에 만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만났죠. 점심 같이 먹었죠. 3번의 미팅에서 전부 아직도 제로미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난을 한답니다. 비난을 한다는 것은 뭐 누구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뭐 케빈 월시라는 그런 사람을 전에 연방준비제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바꾸려고 대체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지금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했으면 경제가 더 좋아졌을 텐데 하고 또 지난해에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해서 올린 거 사실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대통령이 모르는 건지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자율 뭐 몇 개월 1년 내렸다고 그게 금방 경제에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경제 분위기는 그런 불안감이 아직도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아니 어떻게 된 게 15%가 최근에 갑자기 올라서 5,000달러까지 간 적도 있다고 하네요. 전에 뭐 10,000달러까지도 가기도 했었지만 11월 이후에 가장 크게 올랐는데 이게 이유를 잘 모른대요. 다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1억 달러를 오더를 했기 때문에 값이 어제 한 15%가 확 뛰었었다는 얘기 있고요. 그리고 중국계의 여성이 뭐 이름 같은 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한 여성이 간단하게 길고 복잡한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대통령이 이제 플로리다주 별장에 자주 가잖아요. 근처에 있었대요. 그날도. 그런데 중국계 여성이 4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1개의 랩탑 또 이제 뭐 하드 드라이브도 가지고요. 이제 꽂을 수 있는 USB 스틱까지도 가지고 그런데 그 USB 스틱에 작은 컴퓨터에 꽂아 쓰는 그 USB에 멜웨어가 감염된 것을 가지고 이 멜웨어 감염으로 뭐 전에 얼마나 많은 세계가 뭐 은행들이 중단을 하기도 했고 업무를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이 트럼프의 마알라고 클럽에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는 나 수영하려고 왔어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오늘 저녁에 어떤 그 포럼 같은 데 참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유엔의 뭐 우정 뭐 이벤트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그런 이벤트가 없는데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경비원들이 여기저기 있고 또 리셉셔니스트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영어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상하니까요. 뭐 가지고 간 기구도 너무 많고 하니까 결국은 조사를 해봤더니 또 시큐리티 서비스하고 얘기할 때는 영어가 아무런 불편 없이 그렇게 잘 되면서 나중에 막 싸움까지 하게 됐대요. 그리고는 결국 내 중국 친구 뭐 찰스가 그러는데 내가 뭐 여기까지 오면은 뭐 여기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면 아마 상해에서 왔는가 봐요. 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멤버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중국과 미국의 뭐 외교 경제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보니까 이 찰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지난번에 신디 양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뉴 페이트리어트의 오너인 로버트 크래프트가 바로 이 신디 양이라는 여성이 만든 플로리다주의 어떤 마사지 팔러에서 매춘을 하다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그 여성이 만들었던 그 사업체에서 나중에는 이제 이 여성이 그거 팔고 이 로버트 크래프트와 함께 대통령 가족들과 그때의 LA가 졌던 경기도 대통령과 같이 받고 이 샌디 양이라는 여자가 그래서 이제 이 샌디
싱지앙이라는 여성을 바로 이 체포됐었던 대통령의 그 별장에 그 멜웨어를 가지고 들어가다가 그 여성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변 안전도 중요하고 정보도 그렇고 무단 침입 혐의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인정신문 있다고 하니까 조금 자세한 내용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어제 저녁에 나왔었던 그 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 가장 한국 분들이 생각할 땐 쇼킹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어제 뭐 그제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지 전해드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도에 누군가가 뭐 Forced Family인가요? 그런 책을 썼었어요. 사실은 그런 책에서 모든 그런 것을 밝히면 안 되는데 어쨌든 책을 써서 그때 뭐 US News and World Report, 뭐 애틀란틱 이런 데서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부통령 관저에서도 그렇고 또 집이 델라웨어잖아요. 델라웨어 집에서도 그렇고 수영을 할 때 수영을 잘하는데 수영할 때 옷을 안 입고 한다는 거예요. 누드 차림으로 스키니 디핑. 이게 이제 스키니 디핑 하면은 이제 백인 그것도 뭐 그냥 가난한 백인이 아니라요. 백인 적어도 중상류층 그리고 뭐 미네소타 뭐 이런 데서 백인이 거기 많으니까 많이 흔히 예전에는 과거에는 많이 있었던 일이고 저는 이제 이런 것은 그 미국 뭐 소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읽고 또 미국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뭐 실현당해서 그 친구 걸프렌드가 아니라 그 피메일 프렌드네 집에 가서 걔네 집에서 침대에서 같이 자고 요즘에도 뭐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많이 자잖아요. 걸프렌드 보이프렌드 아니라도 무슨 아무런 행위 없이 같은 침대에서 그냥 친구처럼 just friend처럼 그래서 내가 실현당해서 뭐 그 여자친구 집에 가서 그 여자 침대에서 자다가 너무 열불이 터져서 뭐 그 앞에 있는 어디서 뭐 레이크에서 뭐 그 옷 다 벗고 둘이 옷 다 벗고 뭐 수영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Maybe 뭐 조 바이든이 그런 올드 스쿨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014년도에 책이 나왔을 때 조 바이든이 델라웨어 집에서도 관저에서도 옷을 안 입고 수영을 해서 그 여자 경호원이 굉장히 불편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책 내용 속에 적혀 있어서 그때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많은 매체에서 조 바이든은 그 레귤러조, 오디너리조라고 많이 하잖아요. 보통 사람과 같아서 경호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델라웨어에 가더라도 뭐 그 부통령인데도 경호를 철저하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길 원한다고 하는 게 옳겠네요. 주민들이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리고 저쪽 떨어지게 오게 하고 이런 레귤러 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 소녀들에게 친밀감 있게 굉장히 많죠. 막 얼굴 꽉 대고 손으로 그 몸에 딱 그 어깨 같은데 목 같은 데다가 대고 악수하고 이런 것.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투 시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어제 뭐 브레이트바트에서 한번 얘기하니까 모든 우파 매체에서 굉장히 이게 새로 나온 내용처럼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다른 여성들이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이제 곧 예비선거에 민주당 나간다고 선언을 할 것 같은데 과거에 뭐 대학교 다닐 때 너무 나한테 꽉 19살 때 너무 꽉 달라붙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몇 명의 여성들이 했어요. 그런 게 있고 이 수영장 얘기는 옛날 얘기이긴 한데 아무튼 뭐 백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얘기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좀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슈로 인해서 조 바이든은 끝났다. 정치 생명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뭐 형평성을 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터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하게 나오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터키 그 외무장관이요. 미국이 그 러시아 무기 사지 말아라. 우리 거 사라. 그리고 뭐 나토 국가 아니냐. 그런데 나토는 그 러시아도 대항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오는 것은 done.
우리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가 뭐 F-35 그 전투기의 부품을 터키에 안 보냈는데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구소련과 미국이 이런 무기 개발이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는 러시아에서만 사고 어떤 국가는 미국에서만 사고 한국은 뭐 거의 미국에서 많이 사지만 터키 같은 국가는 구소련 러시아에서도 좀 사고 미국에서도 사고 그런 국가들도 있어요. 50대 50 터키가 아마 이 국가가 아니었는가 싶은데 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키 외무장관이 이제 곧 그 뭐 나토 뭐 70주년 그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에 미국의 국무장관, 뭐 국가안보보좌관 다 만나게 되는데도 미국이 터키를 향해서 미국과 터키 사이에서 선택해라. 이따위 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터키가. 그리고 이 내용은 좀 무슨 영화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게스라이트도 아니고 잉글리드 버그만 나오는 32살의 케미컬 엔지니어 버클리에 있는 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중국계인 것 같아요. 다른 중국계 여성에게 18개월 동안이나 음식과 물에 독약을 넣은 거예요. 독약, 완전한 극약은 아니고 그 약을 집어넣어서 이 여성이 어떤 때는 그 먹으면 맛이 너무 이상하고 아프고 해서 또 그 물을 같이 먹은 사람도 해서 피 그 테스트를 했더니 혈액 테스트에서 카드미움이라는 그 메탈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그 건전지를 다시 그 차지할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그런 그 메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관들이 감시 카메라 했더니 동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도 곧 그 이제 인정신문 같은 거 받게 되고 여성은 지금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냐면 시카고시가 리엠 그 에마뉴엘 그 오바마의 비서실장이었죠. 2번 임기하고 끝내는데 그 자리에 오픈리 게이인 여성 블랙 시장 로리 라이프우드라는 전에 검사였어요. 56살. 이 사람이 됐거든요. 이건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국의 여러 가지로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카고의 최초의 흑인 오픈리 게이 시장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